이번 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간 배당금 안 내린 기특한 기업이 국내 시장에 있었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KTNG 기사 제목을 좀 잘못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해외 주식부터 국내 주식까지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을 많이 늘리는 그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해외 종목 중에선 엑손모빌, 그 다음에 3M,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이 있고요. 이런 배당주들의 이제 매력 포인트는 안정적 수입원인 거죠. 이걸로 뭐 차익 실현을 한다기보다도 길게 좀 장기 보유를 하고 많은 주수를 보유를 하면서 배당 나온 걸 다시 투자하고 배당 나온 걸 다시 투자해서 결국에 해지용으로 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주식시장이 좀 내려갔을 때 배당 수익으로 어느 정도 방어를 해내고 또 이 주식이 생각보다 배당주로의 매력보다 훨씬 더 많은 주가 가치를 일으킨다면 일부 비중을 정리를 하면서 또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건 그만큼 수익이 늘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배당도 높아졌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차익 실현으로 또 주식을 줄여나가서 다른 주로도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것이죠. 자, 국내 시장에서는 LG화학, 그다음에 포스코, 그다음에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KTNG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뉴스 헤드라인처럼 22년 동안 배당을 실시를 했고요. 한 번도 배당금을 하락시킨 적이 없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보면 4,000원, 4,400원, 4,800원, 그리고 2021년도에도 아마 4,800원 이상을 이제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50.8%의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미국 S&P 500 지수 평균 배당 성향보다도 10%가량 정도 높은 그런 수치였습니다. 자, 얼마 전에 대규모 주주전환 이제 정책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 힘으로 좀 주가가 단기간에 좀 반등을 했었습니다. 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410만 주를 취득을 했고요. 예, 지난달 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장내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기 플랜으로 내부 성장 투자비를 제외하고요. 기보유 현금 일부와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년간 1조 원 내외의 자사주 매입을 마련을 한다고 하고요. 이건 이미 지난달 공시가 나왔을 때 아마 주주분들이시라면 한 번씩 보셨을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내년에 면세점이 정상화에 따른 담배, 홈상 및 판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효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새 변이 바이러스가 정말로 그냥 감염률만 빠르고 치사율이 낮고 혹은 백신 맞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 중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비중이 적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위드 코로나의 지금 시기랑 맞물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언제 나아질지는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조금은 의문스러운 점이고요. 4분기에 지난해 대선 충당급 환입에 따른 실적 엽기저가 존재하지만 적극적 주주 환원과 사업 환경 개선으로 본업의 펀더멘털 회복이 긍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도 의문점은 좀 있다라는 거. 자, 이거에 대한 이제 본업에 대한 펀더멘털 회복은 이제 여기랑 좀 이어지는데 제가 이제 그 담배도 안 피워봤고 전자담배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담배 시장 점유율이 40.7%로서 출시 이후 최고점을 지금 돌파를 했고요. 10개국의 이제 수출까지도 하면서 이제 국내 토종 이 기업이 해외까지 이제 휩쓰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잠깐 뉴스를 다시 좀 볼까요? 지난달 5일부터 이제 취득한다고 했으니까요. 지난달 5일부터니까 아무래도 요때 아마 강하게 발표를 좀 하고 5일부터 요때가 아니네요. 그럼 발표가
1, 2, 3, 4, 5. 예, 요 날이네요, 그러면. 요 날 발표한 순간부터 올라가서 주춤했다가 같이 코스닥 조정 받고요. 그 이후에 급등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네, 급등세를 좀 보였었고, 저도 굉장히 긴 시간 보유를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거의 본전권에서 이제 그냥, 매도를 좀 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리고 다른 걸 투자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고, 아, 나도 이제 글렀구나. 아, 나는, 예, 그렇게 그 주식이 알고 싶다 해서 끝까지 버티자고 얘기해놓고, 예, 이 하락 기조 보이는데 너무 실망스러워서 전부 다 매도를 해버렸더니 또 4일 만에 회복하더니 예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 이때부터 배당주가 가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때부터 갑자기 또 꺾이기 시작하더니 또 지키나 했더니 예 폭락이 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회복의 느낌인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요때 이제 반등치고 올라간 것보다는 지금 한 중간 정도밖에는 예, 아니고 예 거의 네 그렇게 많이 뭐 회복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도 지금 여기 이번 연도치에서는 사실 거의 연초 대비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는 있고 참 아이러니하죠. 1년 동안 주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가 사실 고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고점은 예. 전년도 12월 예. 달보다도 못한 네, 그런 주가입니다. 자, KT엔진인데요. 오늘은 이제 83,700원인데 이게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지금 이 주가가 항상 좀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까지도 이제 내놨었었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괴율이 좀 크죠. 물론 이거보다 더 큰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또 나왔는데 네, 괴율이 좀 크긴 하지만 네. 자, 재무표 보시면 네, 성장률이 그렇게 뛰어난 기업은 아닙니다. 성장률이 그렇게 뛰어난 기업은 아니고 그래도 영업이익률, 뭐 순이익률, ROE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고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고 이제 PER도 저평가 구간이고 네, PBR도 마찬가지고 예. 배당금은 45원 정도가 올라갔고 배당 성향률도 50%가 넘어가겠죠. 이렇게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주식에서도 알고 싶다라고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이 이제 그 17년부터 보자면 중간에 잠깐 올라왔다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실적이겠죠. 연말부터 쭉 올라왔다가 연말 기점 이제 12월 기점을 두두두 떨어지면서 네. 하반기 다시 어느 정도 주가 이제 회복을 했다가 이제 다시 배당주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이 2018년도부터 안 올라가고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항상 떨어집니다. 12월이. 원래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때도 하락하고 잠깐 반전하다 싶으니 하락하고 더 하락하고 물론 이때는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이때도 결론적으로는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연초보다도 더 빠진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떨어졌다고 회복하고 뭐 대충 그러나 싶더니 또 떨어지고 근데 그게 연초보다 더 떨어진 주식이 됐고 지금 이게 올해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반등 찍고 올라오나 했더니 여기서 만약에 12월에 찍고 내려간다면 이번 달에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마다 변화가 뭘 말씀드렸냐면 아니 외국인 보유율이 50%였던 이 주식이 40% 이제 30%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0% 정도에서 한 45% 정도였을 거. 여기서 45%에서 40% 됐고 여기서 이제 40%에서 점점 하락을 떨어지더니 올해 35%까지 떨어졌다. 결론은 외국인들이 보유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점점 내려간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그런 메리트가 좀 낮다. 그리고 이 회사는 어쨌든 간에 성장을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호식품을 이제 판매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또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달갑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종목에 대한 뭔가 이제 평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이라는 건 언제 변할지 모르고
또 언제 평가가 달라질지 모르고 주식은 또 언젠가 또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좀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 굳이 내가 KTNG를 신규 이제 주주로서 들어가서 1년 내내 버티고 뭐 그 배당 주식을 또 뭐 투자하고 이러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KTNG가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신규 투자로 진입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거 외에는 연말 배당 크게 받아봐야 어차피 내년 4월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거의 뭐 거의 뭐 16개월 정도 기다리는 거라 볼 수 있죠. 연초에 다 사셨던 분들은. 네,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수익성이 안 난다. 그래서 뭐 12월에 잠깐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주식은 어쨌든 차익 실현으로 다가서는 그런 모멘텀보다는 그냥 정말 10월부터 잠깐 단기로 들어가서 연말에 배당을 찍고 네, 그게 연말 주가가 연초보다 저가에 잡았다면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나오고 요런 이제 패턴적 매매로 가야 하는 주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연구했었던 그런 이제 주식이라서 오늘은 좀 영상이 좀 길게 하나이지만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KTNG 보유하시는 이제 구주주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투자 하시길 바라고 주주 환원 정책도 나왔으니까 신규 매수를 혹시 이제 기다렸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한 차트만이 볼 게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한 상세한 이제 분석 정도를 좀 하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에 맞게끔 하시고 난 동의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지금 뭐 주가가 너무 싸다 언젠가 올라오겠지라고 하실 분들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식에는 정답이 없고 익절이 옳기 때문에 항상 익절하는 그런 주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종목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